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59K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재료들이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9월달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오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발목을 자꾸 끌어내리는 이유의 중요한 분석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한국에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드 이벤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뭐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실제 파운더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면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홍보한다고 뭐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중요한 행사가, 아주 큰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선물천삼회쌍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57K에서 있다가 하루 사이에 급등을 하면서 59K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59K로 올라올 때 이 숏 포지션을 정리한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일부 물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터지게 되면은 한 1000억 정도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62K까지만 올라가도 한 1000억 정도가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고, 숏 포지션이 워낙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상승만 있어도 큰 금액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숏이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물로 놓고 봐도 정말 이 자료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58K 밑에 57K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더북상 그리고 매물대상으로 봤을 때 58K를 지키지 못하면 55K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오더북이 촘촘해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더 넓게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요 지점을 보세요. 오더북 같은 경우가 아주 빼곡하게 촘촘하게 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이제 비트코인이 73K까지 갔을 때 보시게 되면 오더북이 조금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지만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라는 단계에서는 이 오더북들이 촘촘히 채워지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이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그래도 조금씩은 다시 돌아오고 있는 단계다, 이런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이 비트코인 현물보다 선물 거래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보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거의 4배나 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현물 투자이기 때문에 이 현물과 선물 거래의 비율을 잘 보면서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이고 또 심리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단계인지를 잘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 영상에서 이제 선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선물을 빼놓고 비트코인이나 가격,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선물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선물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부정적인 시그널도 존재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맞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상황은 아직도 비트코인 한정으로도 보면 이제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아직은 시장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리테일들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뭐 하락을 하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이 없는 이유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숏텀홀더들, 그다음에 리테일 투자자들이 돌아와야, 보시게 되면 불장이 되면 이 숏텀홀더들이 들어오게 되고,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걸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리테일들의 투심 돌아오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같은 경우는 다시 꺾여가지고 이 리테일들이 돌아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구나, 또 하나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리테일들이 돌아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기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멤버십 라이브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59K까지 반등을 했을 때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미국 시장이 휴장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멘텀을 가지고 59K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이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 지표만 봐도, 그러니까 이 하루만 봐도 사실이었구나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서웨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9월 달에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와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거고, 9월 달에 자산 시장이 좋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의 정책, 이런 부분들인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단기 자금들이 영래포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영래포 시장에 너무나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사실 이 돈이 이제 시장으로 밖으로 나와야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특히 위험 자산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 9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다 연준에서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유동성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9월 달에 자산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성과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라는 분석을 아서웨이스가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서웨이스의 분석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연간으로 놓고 봐도 이유가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살피면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고 그 추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래포나 연준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PC를 봤을 때, PC를 보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그런 추세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너무나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또 경기 침체와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이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고용 악화를 일으키게 되고, 연준 그리고 파월은 잭슨홀 미팅에서 고용 부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면 돈은 단기적으로 흡수가 되고 있지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요.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9K에 있지만 위로 바라볼 수 있는 수많은 재료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뭐 RSI나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은 자리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와닿지 않는다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은 더 둘도 없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이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9월 달은 계절적으로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투자에 임하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쾅 사는 것보다는 9월 달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표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한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모였을 때, 유동성이나 이런 재료들이 모였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정말 많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다른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가 유출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주간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유입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준비하는 바, 이런 움직임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분명히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FTX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SEC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으로 주게 되면 코인 시장을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불장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 FTX는 어찌됐든 간에 4분기에 돈이 풀리게 됩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20조가 넘는 금액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FTX 채권자들한테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 유동성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매크로 유동성은 흘러 나중에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FTX의 유동성은 바로 코인 시장으로 오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코인 시장에 꽂혀지는 돈이 20조 원이 넘는 돈이 뭐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절반이라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돈들이 4분기에는 분명히 들어온다라는 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최근 영상에서 뭐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비트코인의 철학 이란 이야기보다 유동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동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유동성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타르 같은 경우도 어떤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면서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경우는 정말 많은 코인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 아랍에미레이트로 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개편이 되고 있는데 카타르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점점 가다듬고 있다. 이 시장이 절대로 없어지거나 이제 다음번 그러니까 러닝이 생길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은 분명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전고점을 넘고 너무 빠르게 환희에 찼었습니다. 그런 거품을 빼고 있는 정말 긴 조정을 거치면서 요 자리에 있고요. 그 뒤 사이클을 봤을 때 이 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보는 지표 중에 너무 중요한 지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원래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은 보이지 않고 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캡이 올라감에도 비트코인은 아직은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주이평선과 200주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신호에 대해서. 100주이평선과 200주이평선이 골든크로스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코인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면서 기회를 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